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좀 해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또 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청강을 하셔서 지금보다 나은 또 앞으로 우리가 파생시장 또는 주식시장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풀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 들어가기 전에 1강은 뭐 어떤 분들은 바로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고 기술적인 어떤 요령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는 목차가 있듯이 우리가 인트로가 있잖아요. 기본 어떤 마인드 접근법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노크를 제대로 했는가 라는 것들을 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우리 평생을 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데 마음은 새해 보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작심 3시간도 못한다라고 할 만큼 마음 먹었었던 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트레이딩 거래라는 것은 정말 마음 먹는 것처럼 되질 않아요. 시시각각 시시분분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보면은 이 제목처럼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것 자체의 이 제목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에 목차의 글을 다들 읽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차의 글대로 이 실전 아카데미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주식시장에 비해서 파생시장은 7배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렛대 효과. 개미가 말똥구리를 요만큼 이만한 개미는 요만한데 이만한 먹잇감을 지렛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게 파생시장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때에 한 계약은 1억 5천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증권 시장을 조금 강화할 때는 1,500만 원, 지금은 뭐 한 7, 800만 원 한 계약에. 그러나 이제 기본 예탁금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탁금이라는 거가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1억 3천, 1억 5천만 원의 이 선물 시장을 우리가 현재 돈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예탁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7배, 뭐 정확하게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7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수익을 올리면 7배를 벌 수 있고 수익을 올리면 자기 자본 대비 실질적으로 1억 5천이라는 기초 자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을 쭉 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7배를 벌 수 있고 이르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7배를.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주식시장이든 파생시장에 들어갔었을 때 나는 오늘 또 얼마를 잃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를 벌어야지. 오늘 난 30만 원을 벌어야지. 나는 오늘 뭐 100만 원을 벌어야지, 200만 원을 벌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죠.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7배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7배는 정말 크죠. 7배가 크죠. 굉장히 큰데 7배를 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우리 거래를 해봤었을 때 아는데 7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파생시장을 거래하면 파생시장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대다수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이 기준 개념을 요걸 모르고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증시가 두발 자전거라면 우리 주식시장이 두발 자전거라면 선물시장은 외발 자전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쓴 이유는 제일 첫 장이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서 이런 얘기를 써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가 주식시장이라든가 특히 선물시장 그리고 옵션시장에는 무엇을 노리고 들어옵니까? 대박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가 훈련되지 않은 이 개인 투자자가 대박을 노리고 뛰어들기에는 시장의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위험이 큰데도 가르치느냐라고 할 때는 투자의 종류에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코인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고 경매 시장도 있고 우리 농수산물 시장까지 모든 시장은 투자 자체야 장사예요. 장사를 하는 것 중에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떤 상품에 장사를 선택했느냐거든요. 근데 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고위험 고리스크 또는 고리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고리턴도 있지만 고위험도 있다라는 거에 이 시장의 위험을 알고 들어서면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이 시청을 하시는 또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오로지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이 돈만 생각했네 라는 생각보다 내가 들어갈 때에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써드렸었던 것들은 처절한 실패를 몇 차례 겪은 후에 교훈은 위험과 맞서는 자, 여기서 이게 또 밑줄 짝이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용장이 뭐예요? 용장. 지장 뭡니까? 한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용맹스러운 장수. 내 앞에서 막 전진 앞으로 다 들어가서 다 거래해. 나스닥도 막 거래 10개 20개 하고 항생도 10개 20개 하고 국내 선물도 막 옵션에 풀 다 때리고 막 이렇게 거래를 해. 대체적으로 초보 때는 이게 멋모르고 돈을 조금 버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장이 됩니다. 그죠? 용장은 앞에 나서서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많이 다치고 베일 확률도 높아. 그래서 그 용장이 힘들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지고 실패를 몇 차례 겪고 나면 무엇을 하냐? 용장의 길을 포기해야겠다. 시장에 순응해야겠다라고 해서 지장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지장이 뭐예요? 지혜로운 장수잖아. 지혜로운 장수. 그죠? 자, 여러분들은 용장이에요? 지장이에요? 이 글을 적으면서 제일 첫 번째 문을 열어드린 이 용장과 지장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게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쭉 보시면 손절매는 투자자의 생명이고 최고수 반열에 오르게 한 고수들의 대답 또한 대부분 손절매다. 나 스스로 중요하죠. 여기 나 스스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털고 나온다. 자, 물론 이런 어떠한 저 같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서는 여기까지만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대다수가 파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보다는 따라하는 힘이 많거든요. 따라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돼? 자기 자금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한으로 이렇게 쭉쭉 가게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제일 첫 장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 정하는 이 리스크, 손절매 요 범위를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된다. 이게 비록 교과서 같지만 어쨌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른 비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다른 파생시장, 주식시장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있는데 대다른 기법은 없어요. 비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분수,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금 관리, 자기 수준에 맞는 리스크 관리, 손절매 관리, 자기가 절대 시장에서 대장이 아닌데 용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닥인 것 같아. 그죠? 꼭지인 것 같아. 이게 용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용장의 역할을 혹시 하고 있는지 이것만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기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막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의 이론 같은 얘기인데 저도 한번 요 글을 보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수는 자주 쉬는 사람이다. 관망할 줄 아는 자가 고수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모니터 앞에만 보면 이 뒤에도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모니터 앞에만 보면 쉬지 않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자꾸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너무 쉬거나 너무 쉬면은 거래를 할 때 완벽해야 되는데 거래할 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 고수가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선물 거래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용장 지장을 얘기를 했는데 선물 거래의 문제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심리 게임이죠. 트레이딩도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뭐 그거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심리 게임입니다. 고난이도의 심리 게임이라고 하죠. 왜냐? 돈이 울렁울렁울렁거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계좌잔고를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돼요. 아, 계좌잔고 얼마가 되면 손절을 해야지, 얼마가 되면 익절을 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뭐를 하냐면 그냥 호가의 거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가 한 호가 한 틱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호가라고 합니다. 한 호가, 한 틱 이렇게 가격이 되는 것을 호가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시장에서는 그거를 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틱, 두 틱 이렇게 틱이라고 얘기하는데 틱 차트를 이렇게 봐요. 틱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계속 들락날락. 특히 옵션 같은 차트는 그냥 보고 나서 저거 매수해야지 덜컹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옵션은 제가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정말 많이 봤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봤는데요. 옵션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호가에서 알겠어요, 호가. 절대 옵션의 시세가 나려고 하면은요, 시세가 나기 전에는 호가가 덩어리 거래가 절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상시 거래야. 그런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 또는 오늘같이 갭상승을 했거나 뭐 갭하락을 했거나 특히 갭상승을 옵션 매수로 한다면 갭상승이거든요. 갭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닌 덩어리 매수가 쿡쿡 들어오잖아요. 120%, 150% 이건 급등이야. 변동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트,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차트를 보면서 이것저것을 논할 수 있는데 옵션 시장을 혹시나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만 거래를 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이제 고난이도의 심리 게임이다 어쩌고 뭐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잘 하지만 우리가 제일 눈에 보는 건 뭐겠습니까? 차트에서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차트를 볼 때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럼 이 욕심 부리는 차트는 언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1편에는 우리 예전에 제가 많이 썼던 얘기도 해놨지만 이 욕심 부리는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 있어서는 차트에서 욕심 부릴 때 욕심을 부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요게 요 며칠 동안의 차트예요. 자,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죠. 369.35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자, 369.35 그래프 때에 황당한 그래프들이 많았어. 이 주에. 자, 잘 보시면 그래프가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한번 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를 보면 물론 증권사 차트를 제가 지금 키움증권 차트하고 DB금융투자 차트를 그래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알려드려 보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건 3분 차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동평균선을 보세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23분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도 괜찮아. 우리가 늘상 우리 그 시그널 메이커에 나오는 우리 저기 대다수의 차트가 다 60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나는 오늘만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내일에 대한 그림은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큰 돈을 가지고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잘 보세요.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는 그냥 맨날 금자씨가 얘기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여기에 설정한 것은 23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표는 뭐로 했어요? 이격도의 과열, 이격도의 침체 이렇게 갔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피벗 포인트. 이게 여러분들하고 그려가야 되는 핵심이야. 여기 보니까 이격도 과열과 침체로 구분한 국내 선물 3분 차트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선물 3분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물 시장의 출발은 대부분 미증시의 대부분을 반영한다. 나스닥 지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지수가
100포인트 또는 200, 아니죠.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250포인트 정도의 하락 시에는 국내 증시는 3.5에서 4포인트 정도가 하락 출발을 평균하게 된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휴장이었었죠. 그게 감안해졌습니다. 반대로 상승 시에도 그 정도 갭을 감안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갭 출발이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베타 또는 장 시작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2분 또는 5분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5분이나 2분 정도 있다 보면 어때요? 5분이나 2분 정도 있다 보면 저거를 다 못 먹을 것 같아. 금방 날아가는 것 같잖아. 나만 두고 가는 것 같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 근데 우리 시장이 예전에는 9시에 주식시장하고 동시에 땡 하고 9시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8시 45분에 출발을 해. 그러니까 이 15분이 막 안달이 나는 거야. 안달이. 그죠? 아우 이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그 상태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쭉 보시면 대부분 갭 보정 차트를 사용한다.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다시 짚어봐요. 이격 차트를 설정을 할 거다. 자, 많이 가는, 내가 차트에서 욕심을 부려볼 만한, 앞에서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해라, 용장이 될 것이냐 지장이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자, 내가 지장의 역할로 왔었을 때에 본다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2분 5분 정도는 내가 시장에서 충분히 기다려 볼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는 방법, 내가 무엇을 설정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똑같이 보셔야 돼. 저만 볼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23일선, 23분선, 이격도 과열, 이격도 침체, 피보선. 근데 나랑은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림이 다르고 뒤에서도 그림이 다르죠. 이걸 제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보통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차트야. 얘는. 그죠? 얘는 그냥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차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갑갑하잖아. 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잖아. 이게 보통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 걸로 만드셔야 돼. 자, 우리 아까 제일 첫 번째 뭐를 했죠? 3분 차트죠. 3분 차트를 놓습니다. 3분 차트 이렇게 기네요. 자, 3분 차트를 놓고 기간을 이렇게 좁혀봅니다. 기간을 좁혀보고요.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 차트에 뭘 하라 했어요? 갭을 보정을 하라 했잖아요. 자, 키움 차트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갭에 대해서 환경 설정인데,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화면에 보여드리고 하는 게 동부증권 차트를 갖고 많이 했으니까 동부증권 차트를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G, 여기, 그죠? G가 갭이야. 갭을 보정을 눌러봅니다. 딱 이렇게 돼. 자, 위에 차트랑 똑같이 만들어 가볼게요. 제일 먼저 기본 차트 만들어 놓고 옆에 갭을 눌렀다. 3분 차트를 만들어 놨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래하는 차트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최소한 이틀 정도. 제일 저기 앞에 이 그래프를 보셨었을 때 여기 맨 밑에 뭘 만들어 놨어요? 오실레이터, 가격 오실레이터랑 CCI를 만들었죠. 자, 그거부터 같이 봐봅니다. 위에 차트는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보통 모든 차트는 지표 추가야. 신호는 매도 신호,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것을 신호이고요. 지표 추가는 뭐예요? 보조 지표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게 지표거든요. 자,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 지표 추가에 보통 평균적으로 모멘텀에 들어갑니다. 모든 우리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든가 MACD 이런 것들이 다 모멘텀에 들어가요. 쭉 보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있죠. 오실레이터를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놓으면 여기가 요 가격에 갖다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조금 안 보이면 크게 보십시오. 요거 숫자를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자, 이 키보드를 6하고 또 밑에 화면을 78로 고쳐 놓습니다. 이렇게 78로 고쳐 놓으면 화면이 바뀌어요. 보세요.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나는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만 볼 것이지 이 시그널 신호는 안 볼 거야. 시그널의 매수매도 이거 안 볼 거야. 이거 의미 없거든요. 얘를 갖다 이렇게 빼버려야 돼. 이건 자 동부증권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확 달라지죠. 매수 신호 확 발생. 달라지잖아. 자, 왜 그럼 앞에 있는 거가 왜 안 나왔냐? 라고 하면 이게 갭을 보정한 차트이기 때문에 앞에 거가 밀려서 안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싫잖아. 얘는 거래량 그래프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량 그래프를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꺼버려야 돼. 자, 이렇게 끄셔야 돼. 그럼 밑에 오실레이터가 됐죠? 그럼 하나 더 만듭니다. CCI, 지표 추가해 가서 지표 추가해서 CCI 쭉 보세요. 모멘텀 CCI는 추세입니다. CCI 여기 보이시죠? CCI 지표를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CCI 지표가 여기 숫자를 또 바꿔주셔야 되잖아. 제가 보통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CCI라든가 모든 것들에 해줘야 되는 이 지표 값은 60으로 만드셔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똑같이 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20으로 보고 저는 60으로 보고가 아니라 똑같아.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60과 8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저는 항상 뭐든지 다 시그널을 안 봅니다. CCI 기준만 봐요. 얘도 시그널을 안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화살표가 없잖아. 화살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착시 현상, 이 흐름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이런 느낌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내가 이제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 위에 그래프랑 똑같은 색깔이 되니까 이걸 바꿔보면 나는 과열일 때 빨간색으로 할 거야. 나는 침체일 때는 파란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놓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겹치게 해야 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그래프를 짧게 하면 조그맣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크게 볼 경우는 뭔가 띄엄띄엄해 보이거든요. 제 경우는 얘를 갖다 이렇게 겹칩니다. 겹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그냥 CCI에다 꾹 눌러 보이시죠? 꾹 누르고 갖다 이렇게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서 딱 놔. 그럼 요런 화면이 뜹니다. 갖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겹쳐 있어. 한눈에 보겠죠? 물론 구분을 하는 기준은 밑에 화면으로 놓으니까 더 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 CCI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뭘 해놨었어요? 앞에 우리가 했었을 때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동평균선이 제가 다 지웠잖아. 앞에 것들, 그죠?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23 하나 둘 셋. 자, 밑에도 23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근데 똑같은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하면 달라지니까 여기 요 화면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화면을 하나는 종가 단순, 하나는 저가 단순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는 밤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가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날짜 표시를 하잖아요. 저기 그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날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세로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이렇게 그런 실선으로 해놔서 화면에 조금 볼 텐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한 기준을 본다면 5월 7일이 오늘이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었던 이격률이잖아요. 자, 이격률하고 뭐를 해야 돼요? 이격률하고 이격 표시하고 피봇선. 자, 여기서 보시면 또 피봇선 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지표는 뭐예요? 지표 오른쪽 마우스 지표 추가. 자, 피봇선을 보시게 되면 지표 추가에 가셔서 신호검 들어가셔가지고 지표 추가에 가셔서 채널 지표에 들어가셔서 피봇 분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피봇 분봉. 자, 피봇 분봉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 화면에는 피봇 분봉이 여기 보시면 피봇 포인트가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다 놓으면 자꾸 자기한테 편리한 방향을 하게 돼.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저항이 되면 저 저항이 되지 않을까? 2차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지 마시고 1차 저항, 2차 저항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기준만만 해놓으세요. 기준값만. 항상 제가 피봇이 중요해요. 피봇이 중요해라고 하잖아요. 피봇선만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거를 조금 더 자기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붉기를 나는 2개로 해놓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고 설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져요. 피봇 1차, 2차, 피봇 1차 지지, 2차 지지, 1차 정, 2차 정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그래프가 납작해지거든요. 이렇게 놓는 거야. 자, 이렇게 놓으면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놓고 봤었을 때 오늘 그래프는 갭 상승을 해서 한 6포인트 정도의 갭 상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3포인트밖에 안 갔지만 시세는 장 초반에 다 많이 났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가 이렇게 꾸역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을 도대체 시세가 얼만큼 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놓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갭을 보정한 3분 차트야. 실질적으로 갭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전일 이게 갭을 보정하는 이유는 그날의 흐름을 거래하기 위한 거가 갭을 보정하는 것이지 이 갭은 전일 거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갭, 그죠? 이때도 갭인데 이렇게 보면 거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갭 보정을 눌러놓고 이 보정을 눌러놔야지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아침에 이 그림은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이 올라간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욕심내는 차트를 만들어라라는 거에 이동평균선도 해놨고 피봇도 해놨는데 안 해놓은 게 뭡니까? 이격률이죠. 이격률. 자, 신호 검색으로 가야겠죠? 신호 검색으로 갑니다. 자, 신호 검색으로 가면 이렇게 쭉 보면 지표 검색이 있겠죠? 이렇게 쭉 마우스로 가면 여기를 커서를 이렇게 계속 가세요. 이렇게. 자,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이격도 과열. 그죠? 이격도 과열이 있습니다. 과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열이 됐으니까 매도해가 될까요? 과열됐으니까 매도해가일까? 침체였으니까 매수해가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통 이론적으로는 과열은 매도해. 많이 뜨거워졌어. 이제는 식어야 돼. 라고 해서 매도를 하라고 알려져 있고, 스토캐스틱도 20 이하가 가면 과매도니까, 매수를 준비해. 또는 매도를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80 이상이 되면, 과열이 됐으니까 매수를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는 게 과열의 의미야. 이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격도도 과열이 되면 더 이상 하지 마. 많이 뜨거워. 너네 지금 들어가면 물려. 라고 하는 이 과열이 아니라 과열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선물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시장은 특히나 뜨거운 과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더 뜨거워져. 추격 매수자가 막 생겨서 나중에 우리가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진콜이 나오듯이 로스컷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격도 과열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숫자를 100으로 하셔야 되고, 그죠? 100으로 하셔야 되고, 침체도 마찬가지로 98이 아니라 100으로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화면을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 야, 이거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잘 맞는 것 같아. 매도해야. 그죠? 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까망색, 빨간색이니까 우리도 캔들을 파랑이 아니라 까망으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선명도가 있을 것 같아. 음봉을 검정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화면을 보면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매도 신호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하고 자, 뭐야? 이격도 25가 넘어갔으니까 매도를 해라 그랬고 아마 이 신호도 안 났으니까 내가 숫자를 살짝 고쳤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라 그러네.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자, 당장 어제와 오늘의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신호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격도 과열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격도 과열은 뜨거워니까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 뜨거우니까. 뜨거워. 매수를 해. 괜찮아, 지금도. 매수를 해. 라고 해서 바꿔줘야 돼. 반면에 그럼 침체는 뭘까요? 침체는 매도자가 많이 등장했다는 얘기고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 매도로 바꿔야죠, 이거는. 그럼 매도로 바꾸고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바꿔야죠. 그죠? 파란색으로 바꿔야죠. 그럼 이걸 갖다 딱 넣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신호가 서로
맞닥뜨리는 자리도 많이 있지만 얘를 보면 얘가 아침에 출발 이후에 매도에 이게 언제야? 8시 57분이네. 이거 오늘이 아니라 이건 이틀 전이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자리 오후에 비올 때 엄청나게 빠졌던 날 매도에 물론 여기서는 뭐 매수의 신호가 나왔어. 의미 없는 거지만 매도에 여기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죠. 매도에야. 근데 이걸 보니까 정말 매도에가 나와서 자기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저대로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오늘을 한번 봅니다. 오늘 아침 출발이 여기야. 매수에 그죠? 8시 25 매도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으로 가죠. 이게 9시 3분입니다. 매수에 이렇게 가. 자, 매도가 중간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3분 차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레이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얘를 오늘은 만약에 이게 10분 차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지난 29일 날 올라가는 이 3분 차트는 봉 하나가 3분인데 10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분은 봉 하나가 세 개의 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매수해야 다 매수해 하다가 지난 30일 날 매도에 나와. 자, 근데 이게 그래프고 지나간 그래프니까 여러분들한테 저게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또는 이게 10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저 상황에서는 애간장이 녹아버려요. 막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막 크잖아. 그죠? 심리적으로 크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견뎌 하는 거야. 이거 자체를. 그래서 제가 아침 출발 짧은 동안에 8시 45분부터 15분 정도까지만 3분 차트를 보고 뭔가 그러면 10분 봉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그때부터 9시 반 정도까지만 3분 차트를 보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뭔가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3분 차트를 보는 시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8시 15분부터 9시 5분 또는 9시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10분 봉의 봉이 어떻게 됐네라는 것을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최대 보는 것은 9시 반. 우리가 끝나는 뭐 그 시간 정도까지 나머지 시간에 3분 차트를 보면 안 돼. 왜? 우리 거래하는 시간이 7시간 정도인데 이 3분을 어떻게 다 여러분이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3분 차트를 보는 시간도 정해놔야 돼. 10분 봉, 이게 10분 봉이라 그랬죠. 10분 봉이 봉 하나하나가 10분인데 이 10분 안에는 3분 봉이 3개가 들어가. 또는 2분 봉이 5개가 들어가. 그게 만들어져서 형성되는 것이니 이 기준이 매수가 강할런지 매도가 강할런지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오실레이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멀티 차트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멀티 차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멀티 차트를 4개 정도를 또는 나는 뭐 3개 정도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4개 정도만 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제가 이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상태가 뭐가 돼요? 한쪽은 10분, 그죠? 한쪽은 3분 또는 한쪽은 30분, 한쪽은 1봉 이렇게 놓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보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셔야만이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가게 되지.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멀티 차트를 해놓고 자, 이거를 5분 차트로도 해보세요. 5분 차트로 해보면 기준점이 딱 생기죠. 그죠? 기준점이 뭐가 생깁니까?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 피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피봇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에 기준선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 기준점만 갖고 봐보십시오. 피봇이 있어요. 피봇. 자, 피봇이 있습니다. 피봇은 뭐라고요? 피봇은 중심값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봇을 눌러보면 아마 그 얘기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안 읽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야. 피봇 글씨에 갖다 더블 클릭을 해놓으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피봇 분석은 선물 거래, 주식이 아닌 선물 거래와 같이 일일 매매가 빈번한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기적인 가격 흐름의 중심, 저항, 지지의 분석이다. 아까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 거래와 같이 일일 매매가 빈번한 거래에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피봇 분석은 당일의 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다음날 피봇의 지지와 저항 수준이 넓어지게 된다.
한편 피봇 분석에 의해서 산출된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수준으로 사용되며 그중 피봇 포인트가 자체가 가장 훌륭한 지지와 저항 수준이 되고 1차, 2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것은 그날의 시가, 그날의 종가,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 나누기 4 하면은 중심값이 딱 나온다. 그게 피봇이야. 그 중심값이. 자, 오늘의 진폭은 6포인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9포인트로 올라갔어요. 변동이 큰가요? 안 큰가요? 전일 대비 겁나게 커. 근데 우리가 갭을 보정해서 봤어. 근데 하루의 일일 변동은 3포인트야. 그냥 크지 않은 적절한 수준이죠. 그럼 오늘의 시가 계산을 해. 오늘의 고가 계산을 해. 오늘의 저가 계산을 해. 오늘의 종가 계산을 해. 그럼 계산 딱 나오죠. 아, 내일은 중심값이 얼마가 피봇이 될까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계산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내일의 중심값은 370 2.70이 될 것 같아.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준비를 해서 지장이 되든 용장이 되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욕심나는 차트를 만들려는지를 알겠다라는 기본 입장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시면 욕심 차트에 대해서 제가 언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분 차트 또는 5분 차트들을 보고 장 초반에 결정을 해라. 갭하락 갭상승이 늘상 있다. 이거 반영해라. 그래서 2분 5분을 봐라. 자,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신호를 봐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 이동평균선 밑에서 백날 나와봤자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자, 이 이동평균선을 국내 선물은 뭘로 봤다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건 23분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죠. 갭을 보정한 23분의 3분 차트입니다. 23분 선 위에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화면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아침에 자기 차트에는 오실레이터 6과 7, 8로 만들어진 오실레이터는 이미 양운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도 음의 영역이라면 욕심내지 마라. 기다려봐라. 충분히 기회를 준다. 자, 이런 기회들이 매일 있지 않다. 언제 한 번씩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다. 요게 핵심이야. 근데 대다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이런 차트가 나온다야. 하방으로도 나오고 상방으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올 수 있고 오늘은 나오지 않았어. 오늘 제가 그랬잖아. 오늘은 차트에 욕심을 낼 만은 한데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도 나올 수 있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처럼 이격도 과열과 침체를 반드시 보고 피봇 포인트는 요게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날에 피봇이 여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레이터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이 시그널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프는 지금 만들어 놓은 그래프를 갖고 오늘의 주가를 가지고 봤지만 이 과거에는 전일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었을 때 이게 욕심을 내야 되는 그래프고 자 매도가 우리가 매수는 시간을 먹는 매매예요. 매도는 한 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매수가 훨씬 더 컸거든요. 훨씬 더 크고 매도가 쏟아져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수가 하루 종일 올라온 거에 비해서 매도는 한 방이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단시간에 어제 올라왔었던 3분의 2 라인까지 내려오고 되돌리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신호에 이동평균선을 깰 때 여기가 아니라 오실레이터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여기서 매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 피봇을 깨고 내려가면 이것도 그냥 따라가라. 자, 핵심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피봇의 중심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중요하다. 이동평균선 위에서 신호가 나오느냐 아래에서 신호가 나오느냐 중요하다. 오실레이터 중요하다. CCI는 다음 판에 알려드리겠지만 CCI도 당연히 위에 과열 부분에 있는 것을 봐라 라는 얘기고 자 똑같이 저 상태가 이 상태야. 우리 최근에 많이 봤던 그래프일 겁니다.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고 그죠? 오실레이터가 빠지고 내려와도 언제든지 대반등이 나오는데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는 계속 가지 않아. 가다가 들어 올려주잖아요. 들어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는 게 CCI의 이 기준이 오실레이터랑 어디서 서로 맞꼬리.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용장들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죠? 용장들이 특히 용장들은 매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이 1강에 있는 차트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은 설명을 안 들었었을 때는 그냥 쑥쑥쑥 보실 수 있었는데 이 설명을 들어놓고 나서는 이 얘기였구나. 이런 그림이었구나. 자, 물론 요 차트에 요만큼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요만큼으로도 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얼마나 이 기회가 많습니까? 제가 그래프가 이제 가장 다 최근에 있는 것들을 다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신호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오실레이터가 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진정한 고수는 어떤 고수라고요? 진정한 고수는 기다릴 줄 안다. 많은 빈번한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피봇의 핵심은 피봇은 언제 한다? 선물같이 일일 거래가 많은 매매에서만 피봇은 하는 것이다. 이격률 과열과 침체는 어떻다? 이격률 과열과 침체는 과열 뜨거우니까 더 사. 침체 차가우니까 무거우니까 무서우니까 더 팔어. 이게 선물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다라는 거야.